갑시다. 안녕하세요. 염윤아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감동의 순간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님. 예, 그렇습니다. 히트맨 이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감동의 순간들이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바깥 날씨는 춥지만요. 지금 스튜디오 안은 후끈합니다. 왜냐하면요. 2014년 낚시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 세 분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베스 낚시를 했던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저 역시도 정말 부러워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긴장이 되시죠? 네, 긴장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은 좀 되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활약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더 떨려서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앉은 자리는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앉으신 거예요? 이쪽 자리가 좀 부담스러우신지 제가 밀려서 막내라서 여기 앉게 됐습니다. 나이에 밀리셨네요. 그렇죠. 네. 또 어쨌든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 2015년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겨울 동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낚시 쪽으로는 토너먼트 기간 중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습하고 대회 게임 참가하고 이랬던 부분을 겨울에 메탈 낚시 지깅하러 한 두세 번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호 프로님은 어떻게? 예. 시즌이 끝나고 나서 긴장도 많이 풀리고 해서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성호 프로 가족들과 함께 빙하낚시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도를 대비해서 일본이나 또는 미국 토너먼트 동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보완할 점들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괜히 1등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과 준비. 예, 철저한 거죠. 김진중 프로는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날 시즌 때 너무 아니랑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서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또 오래 하려고 그러면 또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달 전부터 헬스장 끊어가지고서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증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제 2015년 LFA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제가 볼 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일단은 또 잘 보여놔야 내년에 또 아무 탈 없이 우리가 또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정답. 이제 마음을 제가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항상 가족한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잘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경기를 할 때, 나의 라이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가 있었나요? 저 옆에 계신 경기 북부 쪽에서 가장 유명하신 이성호 프로님이 저도 우승할 줄 알았는데요. 역시 제 예상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호 프로도 굉장히 낚시를 잘하는 같은 동료이기도 하지만 저 친구나 저 선수한테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 했던 선수는 바로 옆에 있는 김진중 프로입니다. 예. 우승자가 바라본 예상 우승 후보? 그렇죠. 선수? 네. 예. 이 옆에 계신 우리 이재호 선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제가 뭐 할죠? 그렇죠. 전형적인 방송인 어떨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네, 말이죠. 네. 이 방송 멘트 말고, 실질적인 우리 좀 마음도 좀 이렇게 털어놓고 해서 풀어보자고요. 네, 오늘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14 LFA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 정말 실력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또 2014년 LFA 주역으로 뽑히셨는데요. 김진중 프로님께 또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사실은 2라운드에서 정규전 이전에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예. 네. 권계영 선수가 1위 후보였지만 아깝게도 이제 물칸 개방을 안 해서 점수가 차감되면서 순위에 변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친하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운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또 저한테 온 것도 같고요. 네. 운도 실력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 그, 권기영 프로한테 사실은 마지막 멘트는 뭐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고맙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채비, 딴 사람들은 그때 다 웜낚시를 하고 할 때요. 바람도 터지고 그래갖고 그때 뭐, 하드베이트를 쓸 거라고 또 타버터를 쓸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한 어떤 정말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그 프로 이전 때가 제가 10시 반까지 거의 눕히쉬었거든요. 한 마디도 못 잤다가 수온이 오르고 뭐 아니면 도다 딱 승부수를 던졌어요. 타버터로. 근데 그거를 덥석 받아먹은 거죠, 베스들이요. 그래서 총 타버터로 4마리 잡았는데요. 보통 5마리 리미트인데 4마리로 다들 CR이 괜찮아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진준 프로를 정말 저 프로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그 산란터를 직공하는 방법 중에서 대부분 싱커가 있는 집이나 또는 하드베이트로 바닥을 찍는 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자들 중에서 일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산란터를 지키고 있는 순놈을 공격 유발을 시킬 때 타버터가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김진준 프로는 이미 알고서 이미 게임 전에 세팅을 다 해놓은 상황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준 프로가 그때 당시에 1등 할 만하다. 지금 채비는 타버터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선수들을 보면 거의 웜으로 공략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아깝게 3등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게임 PC 5마리 놓치고 정말 아깝게 3등했거든요. 근데 김진준 프로가 타버터로 잡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 제가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한 번도 1위를 못 하셨어요. 그 아픈 구석을 팍 찌르시네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성적 관리를 하셔서 종합순위 우승을 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 제가 들었다 놨죠, 지금? 예, 약간은 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를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 바로 직격으로 날려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전 때 앵글로비어가 결정이 났는데요. 3전 때까지 김병호 프로가 저랑 3점 차이로 1위였고요. 제가 2위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날 김병호 프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덕에 사실은 제가 앵글로비어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자력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약간 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상 경력이 대단하세요. 2009년 KBFA 엘리트 일전에서 우승을 하셨고, 또 2009년 모토로라컵 전국 베스낚시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 KBFA 도요컵 엘리트 일전에서 우승, 2011년 KBFA NS컵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 우승을 하셨습니다. 등등 사실 우승한 경력이 많으신데 아직도 좀 목마르신가요? 네. 우승해보신 양쪽 분들 계시죠? 예, 직접 물어보시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우승은 하면 할수록 마약처럼 너무 좀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다이아 마스터 클래식의 우승자 이성호 프로가 계시고요. 정말 저는 다이아 마스터 클래식이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솔직히. 근데 거기에 우승하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1라운드에서는 40이 네, 맞나요? 40위 했습니다. 네, 성적이 별로였어요. 네. 굉장히 별로였죠. 네. 네, 그런데 2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터 클래식까지 정말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7월 27일 한여름 이 3라운드 몽클로스컵에서 우승과 동시에 빅베스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여튼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네, 욕심쟁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여름 낚시 원래 좀 강하신가요? 강하다 보기에, 강하다, 뭐라 얘기지?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강하다기보다는 여름 낚시를 그냥 좋아합니다. 예, 여름에는 그 우거진 그 자연, 네. 이 속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낚시도 더 집중해서 잘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있다고 얼마나 독하게 하시면 또 이런 연습을 점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게임을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마지막 마스터 클래식 때는 이제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물백을 맸을 때 팔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 정도 체력 한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얘기할 때 낚시에 미쳤다. 이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좀 뭐 조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낚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예요. 정말 낚시에 미친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이 세 명 다 독종입니다, 독종. 그렇죠. 이성 프로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연습도 많이 하지만 토너먼트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게임이 연습이 안 풀리면 될 때까지, 무조건 될 때까지. 한 5, 6년 전에 대구 달창지 아십니까? 예, 굉장히 더운 데거든요. 거기서 7월 달에 게임이 있었는데 그해 자기가 앵글로 위기 하겠다고 공헌을 했었거든요. 낮에 38도 막 이랬을 겁니다. 저희는 너무 더워가지고 11시 반 정도, 오전 11시 반 정도에 게임 마치고선, 연습 마치고선 들어왔는데 그 뜨거운 낮에, 대낮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플랜을 잡아서 그 다음날 대회 때 3위인가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해 앵글로위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선 나도 독종이지만 얘는 정말 독종이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한 거죠. 예. 또 이성호 프로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3라운드에서 아주 그냥 큰 고기를 낚으셨죠. 예. 큰 웃음을 주셨어요. 예, 그때 아마 물칸에 잡아놓은 고기가 한 5천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훅셋다 하는 느낌이 꾹꾹 하는데 이게 진짜 베스 같은 거예요. 베스 같은 게 아니라 전 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빅베스. 누가 봐도 그때는 뵀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끝까지 하는데 힘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뜰 때 딱 되는데 좀 다르게 생긴 고기가 수염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좀 토너먼트 기록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부풀어 올랐다. 한 번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수염에 그냥 갔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었다. 그 정도. 예. 김진중 프로는 이제 최대어가 저는 최대어 이렇게 평택해서 낚시할 때 그렇게 큰 고기는 못 잡고요. 그때 이전 때 잡은 1,755 정도 되는 게 가장 큰 고기입니다. 예. 네, 그 고기가 사실은 우승까지도 그쵸. 바라볼 수 있게 해줬던 고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날 총 타바토 4마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놈이 딱 타바토를 걸렸는데 이 바늘이 아감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살짝 뺐는데 피가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큰일 났다. 그래서 지혈을 하고 1시간 너무 일찍 들어왔어요. 리미트를 못 채운 상태에서 4마리 잡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서 빨리 개측을 해주세요. 근데 개측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 동안 열심히 또 고기 죽나 안 죽나 확인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 고기가 살아가지고서 진짜 우승하게 됐고요. 딴 데 같으면 우리가 뭐 쓰냐 안 쓰냐를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LF에는 이게 살아있는 것만 확인만 되면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협회 중에는 우리가 그걸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만일 다른 협회가 해서 김진중 프로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 고기는 분명 페널티를 먹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고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순위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 않게끔 그 신경 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을 배려한.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2014 LFA를 통해서 포인트 공개가 정말 많이 됐어요. 네. 그렇죠. 뭐 뜻하지 않게 본인은 밝히기 싫지만 블랙박스에 의해서 밝혀졌죠.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신만의 포인트, 또 비밀의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밝히기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긴장하셨어요, 우리 이재호 프로. 전혀 긴장한 거 아니고요. 예, 긴장한 거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잡았던 포인트나 채비는 완벽하게 공개를 다 합니다. 예, 그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예. 공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평택고에서 키로 한 500 이상 정도 되면 굉장히 대물이거든요. 그런 고기들이 항상 두세 마리씩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상류에 지이션 쪽에서 최상류 쪽에 이제 수면에 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3전 이후에 제가 이제 단상을 올라간 이후에 방송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는데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포인트가 아니고 수중 안에 긴 바처럼 생긴 수중 능선이 있어요. 물에 깎여서 돌이 무너져서 내렸던 능선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옛날 지도를 보면 그 자리가 옛날엔 도로였었어요. 그 자리에 수중 능선을 직공을 해서 잡는 방법이 뭐 노하우, 뭐 비밀 포인트. 야, 이거 중요한 팁이거든요. 지금 뭐 보는 선수들은 뭐 그냥 길을 쫑긋 세우고 네, 볼 거예요. 지금 저거는 뭐 다 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거기 가서 저는 제 손을 믿습니다. 제 손목을 믿습니다. 이제 프로는 남들 3번 할 때 2번을 하고 2번 할 때 3번을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톡톡인데 톡톡톡 이거라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다음에 가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해보진 나는 토독 그래서 예, 거기서 건지는 거지. 아 예. 그리고 또 뭐 이성호 프로는 뭐 또 포인트. 예. 저는 이제 상류 쪽에 고사목 위주로 낚시를 좀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큰 비가 오고 큰 물이 지면 또 떠내려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항상 평택코는. 물 흐름이 강하고, 예, 부딪히고 깎이고 지형이 변하고 나무가 떠내려 다니고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항상 가는 자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기보다는 좀 찾아내고 움직여야지만 좀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포인트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 아주 그 중요한 부분 또 우리가 또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움직이는 그 포인트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김진중 프로. 저는 블랙박스를 공개하겠습니다. FTV를 보세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평택코는 이렇게 올해 작년에 있죠. 작년에 뛰어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실 포인트를 많이 몰라요. 근데 조금 큰 고기 잡으면 공통점이 하나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베이트 피쉬라 그럴까? 그 평택코에는 학꽁치 떼가 많은데요. 학꽁치 떼를 찾으면 꼭 그 큰 베스 떼들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꽁치를 찾으면 그런 만한 어울리는 누워있다 민호나 뭐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해가지고서 큰 배스를 잡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연습 때만 나타나고요. 대회 때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항상 그래요. 또 카메라 그렇죠. 촬영할 때 고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쫙 들었는데, 네.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버린 포인트를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뭐 걱정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님이 좀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뭐 저는 그거 믿고 갔다가 항상 제가 이게 맞고 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토너먼트 전에 남에게 약간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있다 없다. 근데 뭐 이거 너무 있으세요? 아니 그럼 본인부터 밝히기. 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없습니다. 멋있다. 진짜 바보 됐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내 아픔만이 아니라 알고 이런 적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이 프로님 더 초라해지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 앞에 계신 세 분이 좀 어떤 채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채비로 정말 토너먼트에서 효과를 받는지 그 설명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한테 좀 가장 큰 상금을 안겨준 그런 루어죠. 펜슬베이트하고 포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루어입니다. 예. 또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루어는 이 스피너베이트거든요. 제가 토너먼트 뛰면서 가장 많이 단상쓰기 한 또 이런 루어죠.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슬로우 로닝이고요. 저한테 가장 많은 배스를 남겨준 게 슬로우 로닝이고,
완전 브레이드만 그러니까 살살 도게끔 가장 늦게 감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물 최대한 부딪히고 넘어오고 부딪히고요. 또 베이트 피쉬가 막 이렇게 이런 라이딩 할 때는요. 또 의외로 또 반대로 아주 제일 빠르게 감는 게 또 효과가 되게 좋고요. 네, 이재호 프로는 어떤 채비를 들고 오셨나요? 예. 자꾸 좀 꺼려하고 있죠, 이제. 예, 채비들을 꺼내는 걸. 본인의 이제 노하우를 해야 되는데. 이 채비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채비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러니까 더 솔깃하네요. 왜냐하면 주변에 평택의 김학현 프로라는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은 채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 때 아깝게 3등을 할 때 썼던 채비입니다. 그래서 7인치의 스트레이트 계열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재질에 일반 네꼬 스타일로 바늘을 체결을 하는데 네꼬 바늘과 다르게 일반 와이드게, 그래서 7인치 같은 경우는 최소 10이나 20 사이즈 이상. 네꼬처럼 바늘이 관통되는 게 아니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비의 어떤 그 감도가 네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입질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고요. 또 하나는 와이드 갭이기 때문에 바늘 끝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커버라든지 또는 굉장히 하드 버텀이 심한 이런 장애물에서 무리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끼우면서 그 낚시 라인이 옆으로 타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 근데 이 채비는 들었다 놨다 할 때 마치 튜브를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 멋대로 움직이는 이런 리액션을 굉장히 빠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란트를 직공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쓸 때 산란트를 직공할 때 약 50cm에서 1m 정도 스팟을 제가 끊임없이 두들길 때, 어쩔 수 없이 얘가 순놈이 와가지고 때려서 먹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채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적나라하게 해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우리 이성호 프로는 그 꾸준히 계속적인 조과를 많이 줬던 채비는 크랭크베이트고요. 예, 다이와 클래식에서 뭐 한 방을 연속 이틀 동안 할 수 있었던 채비가 이렇게 텍사스 리그가 되는 채비고,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하드바텀이라든지 고사목 그 두 개 위주로 지금 이런 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딥다이버인데 보통은 한 2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cm 정도 되는 거를 그 스팟에 맞춰서 쓰는데요. 이제 고사목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재호 프로한테 제가 배웠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럼 또 배우고 뭐 청출어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고사목에서 크랭크를 던졌을 때 이게 가지면은요 이렇게 타고 이제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바이트는 여기 나가면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아찔했던 순간이 뭐냐면 여기서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베스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다 보니까 한 라인 여기서 한 1m 정도는 항상 훑어서 스크래치 나면 다시 묶고, 다시 묶는 거는 한 게임 하면 한 20-30번 다시 묶습니다. 예, 게임 동안. 네, 낚시할 때 뭐 다 좋으면 좋지만 또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전 첫날이었었죠. 예, 첫날 하류거리에 있는 수장공사소로를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여김없이 배가 한 대가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 들고 나올 때 굉장히 파도가 세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그냥 째고 가다가 태클박스가 그냥 엎어져서 물에 빠졌어요. 빠져서 그거를 다시 주워서 막 했는데 공교롭게 바늘통, 주력이었던 스피너베이트가 모두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데크 위를 보니 다행스럽게 스피너베이트 2대 세팅에 스피너베이트 2대가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대마저도 그때 한 3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었었는데 2대마저도 장물에 걸려서 빠뜨리고 나서 거의 낚시를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채비를 잊어먹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쪽으로도 좀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가장 크게 그날 한 40개 됐습니다. 스페어 네, 이거 뭐 쓰라립죠 속이. 정말 이 게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화가 그냥 끝까지 올라오죠. 예. 또 이런 아찔했던 경험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저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 마스터 클래식 둘째 날 엄청나게 많이 껴가지고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갑자기 교각도 훅 나타나고 천천히 운행을 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자연의 어떤 변화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저도 그 안개 꼈을 때 우리가 토너먼트 많이 이제 참가를 해보면 사실 저는 늦을 뻔 했잖아요. 갔는데 한 2시간을 갔어요. 벽 타고서.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못 찾아갖고 포인트라고 이제 내려가갖고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에 갔는데 야, 미수구역이야. 야, 정말 그때는 황당하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렇게.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안 풀리면 또 계속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징크스가 있나요? 뭐 저는 크게 뭐 징크스보다는요, 약간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대회 날 아침을 되도록이면 안 먹어요. 일단 혹시나 대회 뛰다가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떨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저는 뭐 징크스보다는 항상 주의를 하죠. 예. 그런데 조금 힘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있어서 좀 힘들고. 배 위에서 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얼마지 노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해결하시고 나면은요,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도 많이 먹고 가셔도 됩니다. 예. 알려주시죠. 엔진 잡고 봅니다, 그냥 저는. 엔진 잡고, 예,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그 발판의 구조를 착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물에 빠지는 순간에 실격이에요. 그렇죠. 낚시 연습만큼 중요한 건 변을 보는 연습. 그렇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약간 흘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은 더 네, 해결이 딱 상상이 되죠. 되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프로는 네, 어떤 점이 힘들고 또 아쉬웠나요? 이제 LFA가 제일 특징적인 게 이제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대회 기간 중에 영상이 전부 다 기록돼야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이게 항상 전원이 공급돼야 되고요. 날씨가 흐리면 비를 안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작은 거 써갖고 넘쳐서 일부가 지워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이제 중압감이었어요. 근데 게임을 치르면서 이제 좀 적응이 됐고요. 관리하는 방법도 또 생기고 정불안하면 하나 더 설치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99%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2014년 LFA의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이 블랙박스 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지금 룰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처음에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 평은 아니었었어요. 뭐 자기 모든 행동들이 여기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일단 횟수가 지나면서 일전 이전 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선수들이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 더 있어야 됐고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아니, 사실 지금은 선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공정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명분은 어쨌든 간에 토너먼트는 어떤 경우라도 공명정대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여기 있는 선수 모두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신경 쓰기 너무 많은데. 근데 막상 1년을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비하인드 히스토리들. 그렇죠. 불협화음들.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영상에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너무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원칙에 맞게 룰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선수들한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픔이 있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블랙박스 제도가 핫 이슈였고 또
하나의 이슈는 정말 상금이요. 기존보다 어마어마했죠. 예. 정말 우리가 큰 금액에 그런 매력적인 매력, 예, 그 매력이 있는 거죠. 상금이 크면 클수록 우리 프로들은 다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예. 네, 상금 공개 우리 김진종 프로. 제가 작년에 총 상금이 이제 타이프의 거 빼고요. LF의 거만 1285만 원 정도 상금을 탔습니다. 1285만 원. 1200만 원이요. 아주 그냥 짭짤한 거죠. 쏠쏠하죠. 이거 뭐, 예,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들은 우리가 돈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낚시류에서 그 상금을 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이성호 프로는 네. 저도 협회 토너먼트 기준으로 했을 때 3,305만 원을 3,300. 5만 원. 야, 그 5만 원 꼭 붙이네. 5만 원. 이거 대단한 거죠. 5만 원도 중요해요. 5만 원 놓칠 수 중요하죠. 없어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재호 프로는 네. 예, 뭐 내설만한 상금이 별로 없네요. 뭐 작년에 LF 게임은 한 400여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낫네요. 네, 많이 났습니다. 예, 네. 한없이 작아지네요. 아니, 이재호 프로는요, 계속 왼손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반지 그렇죠. 받으면 이렇게 네. 자랑하려고 네. 왼손처럼 올리시던데, 그 반지가 앵글 오브 이어로 받은 챔피언 반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순금이잖아요. 몇 돈이에요? 5돈이고요. 네. 뭐 사실은 우리 소파가 낡아서 와이프한테 줬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소파는 하나 사라. 예. 그랬는데 와이프가 딱 보더니 협회에서 해준 이 세공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해서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눈물 난다. 어떡해요? 눈물 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한번 껴봐도 될까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시면. 아니,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늘려고 그랬죠. 근데 소파에 이게 눈물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네요. 근데 세공이 정말 예뻐요. 그렇죠. 난 못 받아볼 거라. 이거 금이네, 진짜. 이거 묵직한 이 금이 5돈. 보면서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반지가 금액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이재호 프로가 여기에 지금 있는 이유도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그걸 유지한다는 거 정말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네. 저는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2015년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또 가지고 계신지 뭐 전 첫째도 우승, 둘째도 우승입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뭔가 달려 그렇죠. 있는. 모든 정규전 사람들이- 우승입니다. 정규전 우승.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예. 네, 네. 우리, 네. 모든 프로 선수들의 꿈이 아무래도 뭐 우승일 거예요. 토너먼트 우승이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또 노력하고 또 계속 앞으로 나가야죠. 더 많은 이제 연습을 하겠다. 예, 그렇죠. 네. 또 이성우 프로는 부담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죠. 작년에 제 성적이 이게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네.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더 좋은 나은 모습을 결과를 또 얻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악물고 한번 열심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래 악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괜히 이게 우승이 아니거든요. 예, 이 악물고.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각오만 들어도 2015년 이 세 분의 활약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이 프로님의 각오 듣고 가야겠죠. 예, 제가 이제 토너먼트에 이제 갈 것이냐, 이제, 제가 정규전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어떤 피해요?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규전엔 좀 참가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LF에서의 그 역할만 충실히 할 거고요. 오픈 토너먼트요. 오픈 토너먼트는 나가야죠. 오픈 토너먼트에 나가면 이제 경쟁자로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염윤아 아나운서와 같이 한번 이렇게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염윤아 아나운서가 저를 배반하고, 다른 프로하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각오를 이야기하자면 오픈 토너먼트에서 제가 한번 당당하게 같이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기대 많이 하면 안 좋을 텐데. 예.
2014년 LFA 챔피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2014년 사건, 사고가 많았던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LFA 선수들의 활약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던 것처럼 LFA 파이팅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LFA LFA 파이팅! 어디니? 파이팅!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지금 2015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2014년보다 더 발전되고 진화된 모습으로 프로 선수들과 토너먼트 소비자분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프로 선수분들도 앞으로 그 토너먼트 임하는 자세가 2014년보다는 더욱 더 긴장되고 더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2015년 LFA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